네, 선생님이 준비한 책은 최은영 작가의 애쓰지 않아도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중학교 3학년인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와요. 근데 이제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거예요. 그래서 가출을 감행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할머니 댁이 있는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고향과 완전 다른 도시에 가다 보니까 뭐 같이 급식실을 갈 친구도 없고 화장실을 같이 갈 친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막막해요. 근데 이제 그때 다가온 친구가 유나라는 친구인데 너무 한눈에 봐도 너무 막 눈웃음이 매력적이고 막 키도 크고 약간 이나쌤처럼 이런 인기쟁이 캐릭터 느낌인 거예요. 여기 묘사가 아닌가 봐요. 묘사가 그렇게 나와요. 뭐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런 느낌이었다고.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이제 다가와줘서 결국 그 친구의 무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이제 주인공은 고마워하는 상황이에요. 근데 그 무리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함을 느껴요. 왜 그랬냐면은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무리에 내가 있어도 될까? 나의 이런 본 모습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? 약간 이런 불안감을 늘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그 주인공한테 다가온 거는 유나였지만 결국 이렇게 마음이 더 통하는 친구는 선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유나를 늘 존경하고 좋아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.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나랑 학교 밖에서 만난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 유나가 그 학교 밖 도서관 회원증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인공은 너무 좋아서 같이 가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유나가 그런 말을 해요. 너는 좀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달라. 어른스럽고 뭔가 늘 웃고 있는데 가끔은 좀 슬퍼 보여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유나한테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. 그렇게 해석은 안 했는데 유나가 뿌리가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를 뭔가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뭐 엄마 잔소리 아니면 뭐 반찬 투정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주인공은 속으로 너희들은 그래 엄마 있잖아. 그게 얼마나 철없는 얘기인 줄 알아? 속으로 이렇게 비웃었다고 해요. 근데 뭔가 그런 나의 어떤 느낌을 알았나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신을 알아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려 그러고 뭔가 유나한테 계속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. 그부터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요.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.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유나랑 주인공은 같은 반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유나랑 같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떤 친구들이 조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팩소주를 가져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고 알딸딸해져가지고 취해요. 취해서 이렇게 유나의 어깨에 이렇게 기댑니다. 기대서 자기의 이제 그 깊은 속 비밀을 털어놔요.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고 아버지랑 엄마는 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뭐 이런 상황이다,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유나한테 이제 털어놓는데 소설에서 묘사되기를 유나는 처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기대고 이런 걸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으나 본인이 이 비밀 얘기를 털어놓는다고 하자 조금 흥미를 보였다. 이런 문장에 서술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나가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. 너 너무 힘들었겠다 그동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너가 그렇게 뭔가 좀 슬픔이 있어 보였구나 어른스러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또 주인공은 뿌듯해요. 이거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비밀을 공유한 사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. 그런데 웬걸 다음 날이 됐는데 유나는 그대로인 거예요. 그러니까 관계가 더 가까워진 건 아닌 거예요. 가까워지진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고 그렇게 또 고3이 돼요. 근데 고3 때는 유나랑 같은 반이 아니었고 대학생이 됩니다. 대학생이 돼서 우연히 또 같은 단과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. 유나랑 공사만 하는 사이가 약간 어사가 된 거죠. 어색한 사이가 돼버립니다.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였던 그때 선아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사실은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엄마랑 아빠가 드디어 이혼을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 표정이 이상해요.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.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너 그거 유나가 다 소문냈었어. 너 빼고 다 알고 있었어. 나는 솔직히 너가 왜 유나한테 나한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을 왜 유나한테 말했는지 모르겠어. 나는 그 애가 정말 교활했다고 생각한다고. 막 이러면서 유나 욕을 막 하는 거예요, 선아가.
그래서 그때 이제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너무 가여워서 막 울어요. 그때 흘렸어야 할 눈물을 지금 흘린다 막 그러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교에서 유나를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뭐 직장을 갖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쭉 흘러요. 그리고 간간히 유나의 소식도 이렇게 건너 이제 듣게 돼요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책을 발견을 해요. 제목이 새해 선물이라는 어떤 책이었는데 그 표지를 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생일 축하해. 너와 친구여서 기뻐. 앞으로도 잘 지내자. 유나가.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 유나가 줬던 선물인 거예요.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주인공이 본인이 얼마나 유나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유나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. 그러니까 유나가 자신에게 늘 거리를 둔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른이 돼서 떠올려 보니까 늘 다가와준 건 유나였던 거예요. 처음에 손 내밀었던 것도 유나고 뭐 도서관에 회원증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서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도 유나고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마음까지 그 아이가 뭐 어떤 아기를 가지고 퍼뜨렸는지 그것까지는 본인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. 그리고 이 문장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 나이에 우리는 사랑과 증오를 선망과 열등감을 얼마든지 뒤바꿔 느끼곤 했으니까 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그래서 그때 그 청소년기의 어떤 모순적인 감정들을 이해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나를 떠올려도 이 책의 제목처럼 애쓰지 않아도 그 애를 미워하지 않는다면서 소설이 끝이 나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거는 청소년기 때 누구나 친구 관계에서 경험을 해보았을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불안감 그리고 어떤 뭐 미움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제 어떤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런 좀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소설이어서 지금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읽으면 동명중학교 친구들이 읽으면 더 재밌게 읽겠다 싶어서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소설의 줄거리를 듣고 혹시 학창 시절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. 저 딱 친구 2명 정도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데 특히 그 친구는 약간 엄마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엄마가 되게 타이트하셨던 분이셨어요. 그래서 막 늦게 들어오거나 막 그러면 항상 이제 전화로 체크하셨던 어머니셨는데 이제 그 친구는 늘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를 좀 팔아서 이제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 와서 그만 놀으라고 막 진짜요? 그렇게까지도 했어요. 쌤한테? 네. 진짜 쌤이랑만 노는 줄 알고. 네. 근데 맨날 보면 밖에 있는데 항상 그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저는 좀 억울했던. 그러고. 근데 그런데도 비밀 이제- 지켜줬어요? 네, 그럼요. 말 안 했죠. 우와.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고 끝까지 말을 안 했던 것 같긴 해요. 얘가 하지 의리가 말라고 있네. 했으니까. 그냥 단순해. 하지 말라 했으니까. 그 친구랑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? 네,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그 나이 16살 때 만났던 친구인데 부모님의 오해가 한 23, 4 그때 풀렸어요. 그때까지는 약간 제가 되게 노는 친구, 노는 애.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신데.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셨는데 이제 슬슬 시간이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. 이런 친구가 딱 생각이 나네요. 저는 친한 친구가 아닌데 진짜 갑자기 떠오른 친구가 있었어요.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그 반에서 가장 시끄러운 친구가 보통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시끄러운 걸 별로 좀 안 좋아하는, 지금도 좀 안 좋아해요. 막 시끄러운 거를. 그래서 그런 친구랑 늘 별로 안 친했어요. 반에서 그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는 친구랑 늘 안 친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좀 미운털이 박혔나 봐요. 다른 애들은 다 자기랑 잘 지내고 뭔가 그런데 쟤는 왜 이렇게 뭔가 좀 뾰루퉁해?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뒷담화가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. 왜냐면 그걸 이제 듣다가 제가 참았다가 하루 확 터뜨렸거든요. 야, 너가 내 뒷담화하고 다닌다며?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.
근데 그 대판 싸우는 걸 보고 한 친구가 원래 전혀 안 친했던 친구인데 나는 너를 약간 지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고마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왠지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간 그 친구랑 막 싸우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근데 그 상황에 다가와서 굳이 그럴 관계가 아닌데 그런 말을 건네고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일. 그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선한 의도인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다가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용기 내서 다가왔을 수도 있잖아요.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계기로 우리가 단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.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영상 편지 한 쓰세요. 꽤 착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막 아이를 한 셋 낳았다 들었어요. 그래서 아기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네요. 오래전 친구여서. 이상입니다. 저는. 좋은 친구 얘기해야 돼. 넘어가세요.